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6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오늘을 기점으로 6시 반을 지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저한테는 강한 책임감과 의무가 되고 또 활력이 되겠죠. 예. 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그 앞에도 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경매 채널들 다 쭉 모니터링 해봤어요.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채널들 보니까 다들 뭐 형편없더라고요. 이제 구독자 수도 빠지고 남들 안 될 때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뭐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아요. 음. 자 오늘 경매 이야기는 그 이제 처음에 포항 거 빌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종시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 입찰 준비들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데 경매 끝나면 뭐 결과 나오겠죠. 결과 나오는데 제가 이거 언급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언급하기에는 좀 지금 요즘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하시면 해놓으면 확인해서 그 다음 시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그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제 방송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책이나 특히 뭐 블로그나 글을 보시는 게 빨라요. 왜냐면 일단은 저도 100% 모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제가 일일이 그 진도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공부를 원래 좀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예. 그냥 보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겠다. 그런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 내께에 내가 넘어가요. 뭐 공부한 실력대로 부동산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감각입니다, 감각.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운이 좋으면 돼요. 절대적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널 통해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안 당하는 거,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제가 하지. 예, 실수하지 않는 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표방하는 건 뭐냐면 제가 했었던 진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컨설팅하고 마케팅의 차이. 예.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신 거고요. 뭔가 흥분했다, 그럼 그것은 마케팅을 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워밍업이 너무 걸렸어요. 사실은 한 1년 전에 했어야 될 걸 갖다가 제 스스로 너무 게으르고 부족했고 또 여건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뭐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하고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나를 흥분시킨다, 그건 마케팅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든 그건 마케팅이에요. 컨설팅은 불안하거나 내가 흥분돼 있는 게 뭐 불안하거나 뭐 기분이 업돼 있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태인데 이거를 진정시켜 주는 게 컨설팅이죠. 자, 좀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능력이 있는지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갑자기 이러네. 야, 오전엔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나? 아, 참, 진짜 뭐 용곽산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하든지 해야지. 뭐 여러분들에게 자꾸 밑에라서 살펴보죠. 제가 지금 다음을 뭐 잘 원래 이제 다음 아이디 네이버는 뭐 거의 안 쓰니까 거의 안 쓰는데 다음이 요즘 개판이죠. 개판이에요. 자, 뭐예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통제 열지 마세요. 음, 아유, 저런 거 하나 완성 못해서. 뭐 관심 내용은 아니고요. 자, 부동산.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른 댓글 없죠? 한 번씩 이제 이쪽으로 봐야 돼, 이쪽으로. 빨리 모니터를 지금. 음. 자, 서울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훈풍 평균 경쟁률 10대 1 넘어. 자,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 통장이 너무 흔해서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분양 업체에서 청약 통장을 모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죠?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겼다. 와, 대박이네요. 그죠? 예. 왜 10대 1이나 넘었을까? 어, 10대 1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죠? 성동구 GS건설 청계 리버뷰 자이 견본주택. 청계 리버뷰 자이. 성동구.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아직 성동구는 아니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예. 그죠? 그러니까 앞에 분양에서 10대 1이 넘었는데, 지금 성동구도 뭐, 이제 청약에 흥행이 있을지, 그냥, 아, 뭔 얘기하려고 하는 기사예요? 뭐 별거 없는데. 경쟁률 10대 1이라고 해도 막상 뭐 내용 보면 별거 없죠. 예. 강남 목동 재건축 걸림돌 사라진다.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재건축 재개발에서 우리가 보상은 그죠? 현물 보상은 감정가로 때려서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분양권이죠. 입주권이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권을 받는 사람은 뭐 이제 일부 지역 1대1 재건축하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 입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7억이나 8억에 준다는 얘기죠. 자기 분담금이 뭐 저금되는 뭐 그냥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뭐 자기 건물을 주고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이 계약 구조를 이 아파트 공급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뭐 그 조합원 방식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도 있고
어, 지주 공동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으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10억짜리 분양되는 아파트를 7억에 받을 수 있죠. 7억에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7억 해주죠. 심지어는, 예,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 대출해주고 나는 6억에 살 수 있죠. 예, 대출금이, 예, 내가 사는 원가보다, 예, 더 많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통상 30% 정도 남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남냐 그러지만 장사잖아요. 예, 근데 그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진행하기 위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 그러니까 원가 대비 30% 이상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극소수만 원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은 원가를 받을 수 없어요. 예, 조합장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어, 돈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벌거나, 그죠? 남들은 10억에 사는데 나는 7억이나 6억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분양권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기존의 조합원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미리 사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합이 안 되면 날라가죠. 날라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조합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 브릿지론이나 PF 대출하기 전에 그 브릿지론에 내가 자금을 대는 형태. 근데 자금을 대는 것도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용을 내서 죄송합니다. 아유, 꼭 내가 아침에는 내일은 꼭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참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이나 6억에 살 수 있는 멤버십, 그러니까 그 권한을 받는 거. 그거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3, 4억을 준비해야 되죠. 10억짜리를 살 때 내가 7억을 대출 받는다? 그러면 3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6억에 산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대출 받아서 1억 가지고 놀러 갈 수 있죠. 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준비가 필요한 거죠. 뭐든지 대가는 있으니까. 아무튼 뭐 부동산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목이 갑자기 아유 방금 전에 괜찮았는데 예. 어 오늘 제가 제목을 아까 리딩방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제가 뽑았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리딩방을 뽑았는데 아, 예전에 제가 욕을 많이 했었는데 참 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관상이, 예, 사람을 뭐 말을 한다. 아니 이 친구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죠? 아, 뭐 뭐야? 2023년도 4월 기사예요. 예, 무슨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우리 저기 뭐야 AI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 보면 어느 순간 재산이 막 팍팍 늘어. 처음에는 뭐 얼마 벌었다 하더니 나중에 이제는 이제 뭐 은근히 또 천억대인 것처럼 예, 이야기하는데 뉴스메이커 이주유 뭐야 이게 지금 뭔 있다고 신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사에 이제 내성이 좀 많이 생겼죠. 예,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기사가 이제 천억대 재산가가 됐대요. 예. 야, 씨, 씨, 놀랍다. 예? 놀라워요. 2015년 당시니까 거의 이제 10년째. 야, 놀라워요, 놀라워. 예. 근데 왜 이런 걸 돈 주고 광고를 하면서 자기가 기부했다 아니면 뭐 돈을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동산 채널들을 쭉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아니 나는 지금 매일 이렇게 해도 매일 이렇게 해도 하루에 그래도 지금 구독자 수가 뭐 평균 30명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뭐 진짜 뭐 내용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내용 가지고 막 했는데 뭐 영상이야 뭐 좀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그 부동산에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애들 방송이 아니니까. 가입자 수가 뭐 10,000명대가 넘고 10만 명대가 넘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지금 한 며칠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100만 원 주면 회원 가입 10,000명 시켜주는. 아, 참. 다 이제 이게 그 포털이나 이 광고쟁이들만 돈을 버는 거죠. 얘네들은 뭐 특히 부동산 쪽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뭐 한 건만 계약만 되면 뭐 돈이 얼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돈을 많이 쓰니까 완전 호구죠. 과거보다는 뭐 현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처럼 쉽게 잘 안 넘어가는데 아까 그런 복제성 같은 난 C라고 붙이기도 좀 그런데 예전에 제가 뭐 심하게 욕한 적이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막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슬슬슬슬. 과연 저 친구 저 광고가 어느 정도 먹힐까? 참. 그래도 먹히니까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하다 말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게 요즘 그 주식 리딩방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많은데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죠? 자기 능력은 안 되고 욕심은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 소위 말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마치 뭐 구원해줄 어떤 메신저 마냥 예, 그 뭐라 그래 예, 약간 좀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들 당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 보이죠? 아니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저도 이제 그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당하는 게 그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물건 살 때 보면 야, 되게 교묘하게 씨, 내 나름대로 스펙이나 뭐나 내용 보고 뭐 쭉 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교묘하게 그 돈하고 광고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민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꾸 돈이 없다 보니까 가성비 싸고 좋은 거 찾다가 그죠? 내가 돈 조금 주고 많은 걸 기대하는 그러다가 당하죠.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진짜 소신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아, 뭐 운 좋으면 버는 거고, 뭐 내 나름대로 이게 투자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 욕심이 정상적인 판단을 우리가 흐리게 하죠. 부동산도 그런 거죠, 뭐. 부동산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지금 대모산 이야기하면 제가 진짜 할 얘기가 지금 막 꾹꾹 누르고 있는데 쓰레기들 생각도 또 다시 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여튼 그러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판단력을 못 갖는 거죠. 특히 자기 일에는 더 그래요. 저도 제 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자꾸 감정과 제 속에 숨겨진 어떤 그런 욕망, 욕구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또 내 건 또 좋아 보이고 또 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 부동산 채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케팅을 우리가 항상 접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론 제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뭐 결과론적인 거라 하지만 좀 그죠? 누군가 나한테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갑자기 목이 이거는 제가 그 평상시에 그 하던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목이 조금 감기 기운 올려나? 딱 그 갑자기 그러네. 그래도 뭐 한번 기사를 볼까요? 부동산 이야기니까. 인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기점이 좀 저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어릴수록 그죠? 젊을수록 얻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나이가 먹을수록 예, 이제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잃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서두가 좀 길어요. 요즘 이런 기사 잘 안 보죠. 글쎄, 이런 소설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3년 전에 3억을 더 주고 샀는데 지금 더 싸다. 그래서 지금 못 팔겠다. 3년 전에 3억이나 더 주고 산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서울 수도권 이야기고 뭐.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 잘못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툭 하면 삼성전자 이야기 들고 뭐 몇 가지 주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장기 보유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장기 투자 그러는데 장기 투자는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좀 막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상장 폐지가 있죠.
주식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오래 기다리면 어떠한 기업이든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국가도 없어지는 마당인데 그냥 뭐 할 말 없으면 장기 투자하래. 이제 이딴 소리 하는 거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아니면 그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을 갖다가 이제 다들 좀 쉽게 생각해요. 몇 가지 주워 듣고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몇 년 동안 그 강했죠. 강했는데 저는 아들 녀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기차가 지금 언론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전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은 현대자동차를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야 뭐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길 수 없구나. 현대자동차를 왜 현대자동차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뭐 좀 그런 거를 일반 언론이나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그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자동차에 푹 빠져 있는 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예. 참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에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용기한과 우리 유통기한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유통기한에서 사용기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집을. 그게 이제 요즘 쏟아지는 빌라들이에요. 반지하 빌라가. 지금도 반지하 빌라 중에 괜찮은 거는 뭐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소규모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하기도 그런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들, 특히 서울에 많이 있죠. 어쨌든 그 용적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반지하 파가지고 세례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던 지금 그런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은 끝난 거예요. 유통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거의 사용기한만 남아 있는 거죠. 사용기한만 아직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아파트는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그냥 여기서 인생 난 여기서 접을 것 같아. 더 뭐 욕심도 없고 이제 그럴 상황이야라고 하면 뭐 사용기한만 남은 집도 뭐 나쁘지 않죠. 싸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뭐 이사도 해야겠고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통기한을 생각한다고 하면 유통기한은 어디에 접근해야 돼요? 그 집값에 대한 가장 가까운 가격 기준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금융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예요. 1금융 대출이 1금융권 대출의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 집값에 50% 이상을 1금융권에서 대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유통기한 안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1금융권에서 금리가 좋은 조건에서 7, 80% 정도 대출이 나와야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1금융권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유통기한이 됩니다. 자, 유통기한과 부동산의 사용기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난얘 얼굴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죠? 미안해요. 내가 뭐 괜히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왜 누르게 돼? 씨. 뭐 기사 내용이나 좀 바꾸던지 이게 언제 때 기사야?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아니라 다른 저기들이 하는 것 같아. 10년 동안 뭐 기사도 안 바뀌네. 씨. 그, 자, 사용기한을 왜 중요하냐면,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동감하시면, 그럼. 좋아요, 구독,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가입을 누르세요. 990원입니다. 한 달에. 오늘 제가 처음 슈퍼챗을 받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입을, 아직 뭐 가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가입을 누르시면 매달 990원이 결제가 됩니다. 1,000원도 아니에요. 990원. 아, 진짜. 예. 근데 자, 이야기를 할게요. 사용기한과 유통기한. 내가 이거 건물 사용할 수 있어. 얼마나 좋냐. 어? 야, 이런 뭐 시골에 가면 또 그런 집들 많아요. 하지만 왜 사면 안 되냐? 유통기한. 다시 강조할게요. 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기한. 그러면 부동산에서 유통기한이 뭐냐? 예전에 한 분이 그걸 꼭 사야겠대요. 그거 왜 사시냐고. 아니, 자기는 사고 싶었던 거래요. 그 대출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 현금이 있대요. 제가 거기서 딱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 때는 현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당신이 그걸 팔려고 하는 순간,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살 수 없다. 대출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물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현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막상 팔려고 하면 현금이 있는 사람 중에 이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부동산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희가 대모산을 실패한 이유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대모산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 현금이 부족했었던 게 계속 골마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커진 건데 그걸 알면서도 참 이게 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아파트를 사실 때, 집을 사실 때 적어도 대출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1금융권에서 70% 이상 나와야만이 유통기한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거 5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대출이 3억 5천이나 3억, 이게 뭐 3억까지?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해요. 내가 5억 주고 샀으면 3억 5천 정도까지 대출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대출을 끼고 살 수 있어요. 네.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대출이 2억 5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내가 2억 5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 헌집을 살까? 근데 저 옆에 새 집을 분양을 해. 새 집은 옆에 7억이에요. 새 집이잖아. 헌집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새 집이 좋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좋게 짓기 때문에. 자, 이건 7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70% 8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대출이 돼요. 내가 새 집을 사는 데는 우리 그 세댁 젊은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건 새 집이야. 분양가야. 7억인데 내가 2억을 부담하면 돼요. 내 부담금은 5억은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대출 조건도 좋아. 금리도 더 싸. 그런데 내가 헌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도 더 높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억짜리 집을 2억 5천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여기는 2억 5천이 필요한 거야. 여기는요. 그죠? 예? 내가 7억짜리 사는 데는 대출이 끼고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억만 필요한데 내가 헌집을 살 때는 2억 5천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빚이 적은 거지 않냐라고 하지만 당장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새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여기는 2억만 내면 되잖아. 헌집은 2억 5천을 내야 된다고. 예? 근데 여기 헌집이야. 이것만 보인다고요. 내가 갚아야 될 원금 안 보인다니까. 그게 맞죠? 헌집을 사는 게 내가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예, 빚을 털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유통기한이 이쪽이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은 더 벌어져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예,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 이 새 집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거래도 더 잘 되고 집값도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예? 내 현재 시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근데 이 유통기한을 착각하시는 나이가 언제 때냐면 이제 은퇴 60쯤 되기 시작하면 착각하기 시작하세요. 예.
나는 이거 쓸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밑에 세대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아래 세대들은 여러분보다 10년 후배, 20년 후배들은 관심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죠? 예, 여러분들은 그냥 꼰대가 된 거야. 예? 제 나이도 이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거듭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단 한 번도. 그죠? 지금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되냐, 뭐, 언제 사야 되냐, 어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돈에 맞춰서 사야죠. 내 돈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살 때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아파트는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아있냐는 거죠. 자, 여기가 역세권이야. 그러면 새로 GTX가 생긴다라고 하면 기존의 역세권 중에서 몰락하는 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장사가 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몇 프로까지 해주냐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70% 80%까지 해준다. 그러면 얘는 일단 유통기한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은행에서 대출을 50%대 해준다. 1금융권에서.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설사 거래는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딱 한 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시청자 접속하신 분이 한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듣습니까? 그죠?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좋아요, 구독 당연히 눌러야죠. 이 광고비가 이렇게 한번 광고가 나오려면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이제 뭐 CPM이나 뭐 광고 단가 이야기하잖아요. 페이지 뷰당 얼마.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요. 왜 눌러주냐? 눌러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친구 정도면 여기까지 클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통장에서 적어도 한 1,000원 나갈 거예요. 1,000원. 네. 이게 지금 클릭 유도를 해서 가는 거라서 그죠? IP상 또 뭐 맨날 누르면 또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까지 눌러주고 또 뭘 눌러줘야 돼? 여기까지 눌러주면 뭐 거의 다 눌러준 거 아닌가? 네. 빨리 망하라고. 네. 빨리 망하라고. 네. 그래야지 저런 짓을 안 하지. 네. 지금 광고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그 꽃집에서 한 분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이버에서. 예, 그, 꽃집 상해 노출을 하려면 뭐 클릭 한 번당 뭐 1,000원? 2,000원? 네이버에서 예전에 경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 강남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여성들 그, 이제 소위 말해 뭐 중요 부위 수술,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뭐 질축소 수술인가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한 번 클릭에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 클릭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각종 산부인과나 성형외과에서 돈이 되니까 그 네이버에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 경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가 클릭하는 순간, 그죠?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10,000원이 나가는 거죠. 꽃집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마음에 안 드는 광고, 아까 그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그죠? 300만 원 주식 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 자, 이런 거 눌러주면 적어도 예, 최소 1,000원은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10,000명이 눌러주게 되면 그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할 때 이거 경쟁을 광고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경쟁 업체 거를 누르는데 예?
알고 나니까. 그래서 내 거는 뭐 저거니까 에라이 씨 넌 또 망해라라고 하고. 이런 거 눌러주면 이렇게 이벤트 시작 이런 거 여기까지 따라해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돈이 팍팍 나가요. 이런 말 같지 않은 광고. 그죠? 아니 그래서 눌러줘. 또 뭐가 있나? 부동산 광고도 그렇죠. 자, 일단 부동산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